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영상에서 제가 박이철이 왜 숙청됐는지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이게 뇌물 이야기지 않습니까? 북한의 뇌물에 대해선 소설만큼 분량이 많은 기사를 쓸 수 있습니다. 정말 끝도 없이 말할 수 있고 탈북민들 인터뷰에서도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것이 바로 뇌물입니다. 한국에는 북한 실상에 대한 교육들이 꽤 많습니다. 그런데 이런 교육에선 가르치지 않는 것이 바로 뇌물인데, 뇌물이 언제 어떻게 얼마나 오가는지를 모른다면 절대로 북한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북한 이해의 첫걸음은 뇌물에 대한 이해여야 합니다. 북한에선 많은 뇌물이 인사라는 이름으로 통용되며 사람들은 이를 당연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군대라고 다른 것은 아닙니다. 군에서 형성되는 뇌물의 피라미드는 대개 이렇습니다. 10여 년 전에 자세히 취재했던 내용인데 지금은 더 심해졌으면 심해졌지 절대 완화되진 않았고 액수도 높아졌습니다. 군에 입대할 자식이 있는 가정을 사례로 들겠습니다. 간부집이나 돈 많은 집에서 태어나면 조건부터 다릅니다. 자식이 좋은 학교에 가면 3년 정도만 복무합니다. 물론 그것도 편한 자리에 가죠. 그렇지 않으면 10년을 복무해야 합니다. 뇌물을 줄 능력이 없으면 영양실조 환자가 속출하는 강원도 군부대나 건설부대에 가서 10년을 복무해야 합니다. 물론 돈이 없어도 친척 중에 능력자가 있으면 뇌물을 쓴 것과 비슷한 효과가 나긴 합니다. 이렇게 입대한 아이들은 부탁자로 불리며 대우가 다르죠. 가령 어느 부대에 가나 대열석이라는 직책에 있는 병사는 틀림없이 부탁자인데 그것도 상당히 높은 자리에서 내려온 부탁자입니다. $500 정도를 병무청격인 군사동원부에 찔러주면 밀수에 관여하며 영양실조는 면하는 국경경비대에 갈 수 있습니다. $1000 정도를 주면 평양에 근무할 수 있습니다. 가령 평양 지하철은 군사시설물이기에 한 개 여단이 주요 역사마다 나눠 주둔하고 있습니다. 평양 간부 자식이 시내에 있으면 언제든 집에 가서 놀 수 있습니다. 뇌물의 끝판왕은 고위간부 운전사입니다. 군용 차량의 연료와 부품을 본인이 사서 대는 것은 물론 그 간부의 가족 친척까지 먹여 살릴 각오를 하고 들어가야 합니다. 대신 자유시간을 갖고 귤 생활을 하지 않으며 개별방에서 생활하고 외출이 자유로우며 제대할 때 노동당 입당은 물론 좋은 대학 추천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제가 이런 얘기는 10여 년 전에 들었는데 지금은 더 발전한 것 같습니다. 제가 지난해 말에 인터뷰했던 강민국 씨 기억하시죠? 강민국 씨가 북한군에서 운전사로 있다가 2년 전에 탈북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뭐라고 했냐? 요즘은 군용 승용차를 사서 입대하는 부잣집 아이들도 적지 않은데 차를 사가면 중자 이상급 간부가 자신의 운전사로 채용한다. 직무차 운전사라고 한다죠. 그렇게 차를 사서 군에 가면 그 간부와 가족을 10년 동안 먹여 살려야죠. 경조사를 다 챙기면서요. 장성쯤 되면 운전하는 병사를 2명 둘 수도 있는데 6개월씩 교대로 휴가를 주면서 빼먹는다, 이런 얘기도 있었습니다. 일반 부대에서도 부대에 $100를 주면 한 달을 집에 가서 놀 수 있습니다. 능력이 되는 집 자식들은 부대 간부에게 뇌물을 찔러주고 집에 가서 군 복무 기간을 채웁니다. 그런데 군관도 먹고 살아야 하므로 어쩔 수 없이 이런 돈은 받아야 합니다. 뇌물 받지 않는 군관은 오래전에 영양실조로 가족과 함께 무덤에 갔을 겁니다. 병사의 세계가 수백 달러에서 논다면 군 간부 계층은 수천, 수만 달러에서 움직입니다. 사단장이 되려면 10만 달러, 군단장이 되려면 50만 달러란 말은 20년 전에 나온 말입니다. 숙청된 박이철 전 부국장의 죄상 중에 살림집을 약취하고 부하방탕한 생활에 탕진하면서 라는 대목이 있습니다. 약취라니요? 당연한 일상이죠. 가령 공병국 사례를 들겠습니다. 공병국은 건설부대라 2000년 이전까진 기피부대로 인식됐지만 그 이후부터 갑자기 인기가 좋아졌습니다. 물론 병사들은 가난한 집안 아이들이지만 공병국 군관 인기가 좋아진 것입니다. 왜 그러냐? 고난의 행군이 끝나고 평양엔 크고 작은 건설판이 많이 벌어졌습니다. 그런데 인력이 늘 부족하죠. 특정 지역을 재개발할 때 제일 쉬운 방법이 군부대, 특히 건설에 특화된 공병국 부대를 찾아가 인력을 구하는 겁니다. 이런 아파트를 재개발하려고 하니 인력을 대주면 아파트 100세대 중 10채를 주겠다는 식이죠. 대대장 정도면 먹여만 주면 일을 할 수 있는 군인 수백 명을 파견할 수 있습니다. 2014년에 통째로 붕괴된 평천 아파트도 이런 식으로 군인들이 가서 건설해준 아파트인데 병사들이 하도 배가 고프니 철근이랑 시멘트 빼돌려 팔아먹어서 그런 불량 아파트 건설된 것입니다.
아무튼 아파트가 완공된 뒤 군관들은 수만 달러씩 하는 아파트를 받아 일부는 팔아서 부대 식생활에 보탭니다. 이건 명분입니다. 그래야 병사들 동원한 것이 합리화되는 것이죠. 그리고 대대장 등 군관들도 나눠 먹습니다. 그런데 혼자 먹으면 됩니까? 자신에 대한 인사권을 쥔 위에 상납하는 액수가 더 큽니다. 뇌물을 주지 않는 군관을 누가 그 자리에 그냥 두겠습니까? 당장 바꾸죠. 하겠다는 자들이 줄을 서서 뇌물 싸들고 오는데 말입니다. 그러니 좋은 보직에서 오래 있으려면 뇌물을 써야 합니다. 아주 많이요. 별이 올라갈수록 위로 올라가는 상납금이 점점 커집니다. 박 전 부국장은 소장급으로 알려져 있는데 자신이 임명권을 행사할 수 있는 좌급 군관이 수백 명은 넘을 것입니다. 이 정도 자리면 매년 아파트 몇 채를 상납받는 것이 어렵지 않습니다. 아파트를 받으면 이를 팔아 현금화합니다. 다 가지고 있을 수는 없으니 달러로 바꿔 놓아야 하겠죠. 하지만 이 돈은 은행에 입금할 수 없기 때문에 어딘가 숨겨둬야 합니다. 어디다 숨기냐? 이때 등장하는 것이 바로 첩입니다. 북한에서 아파트를 상납받을 정도의 군 고위 간부들은 대개 젊은 첩이 다 있습니다. 20대의 반반한 아가씨들이죠. 첩이 없으면 무능력자로 간주됩니다. 보통은 첩에게 아파트를 주고 그 아파트에 뇌물로 받은 돈을 다 숨겨둡니다. 그러다가 걸리면 함께 처벌받게 되죠. 박 전 부국장도 부화방탕한 생활에 탕진했다는 대목이 있는 것으로 봐서 유형은 똑같았을 겁니다. 이 정도의 권력이면 첩을 열어둘 수도 있죠. 북한에서 간부가 부정부패로 숙청될 때면 같이 걸려 처벌받는 여성들이 거의 예외 없이 나옵니다. 장성택과 그의 측근들 숙청 때도 유명 여성 연예인들이 누구의 첩으로 지목돼 대거 사라졌습니다. 장성택의 경우엔 유명 여배우 김혜경, 가수 백미영 등이 숙청됐는데 그들의 아파트에선 수십만 달러가 쏟아져 나왔죠. 장성택이야 첩을 수십 명 거느리겠다. 그러면 충분히 그럴 수가 있었던 권력자였죠. 이런 실상이 믿어지지 않습니까? 한치의 거짓도 없는 진실입니다. 북에서 온 탈북민들을 만나 물어보면 오히려 현실은 이보다 더 심하면 심했지 절대 약하지는 않습니다. 장성들에게 20대 미모의 여성들을 비서니 간호사니 붙여주는 것이 바로 북한 당국입니다. 평양의 인민무력부 군에 가면 북한에서 제일 고운 여성들은 다 여기에 군복을 입혀 뽑아왔냐 싶을 정도로 20대 소위 중위단 여성들이 많습니다. 어느 장성의 공공연한 애인들이죠. 이런 세상에서 첩은 어쩌면 당연한 일이죠. 많은 사람들은 북한에서 돈 많은 사람은 외화벌이 하는 돈주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는 사실이 아닙니다. 서울대 평화통일연구원이 10년 넘게 북한을 갓 탈북한 북한 사람을 매년 수백 명씩 조사한 데 따르면 북한에서 가장 잘 사는 직업으로 중앙당 간부와 법 간부를 꼽은 응답자가 늘 90% 이상 나옵니다. 돈주라는 응답은 불과 몇 %밖에 되지 않습니다. 권력을 끼지 않은 돈주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대다수의 돈주들은 뇌물을 많이 받아 큰 돈은 있지만 직접 굴릴 수 없는 간부가 채용한 마름일 때가 많습니다. 이런 마름은 또 비밀을 공유하는 사이니 보통 집안 친척 중에서 똘똘해 보이는 놈을 고르죠. 이런 실정에서 김정은이 아무리 부정부패의 전쟁을 선포해야 소용이 없습니다. 누군가는 권력을 가질 수밖에 없고 권력을 가진 자는 결국 부패하게 됩니다. 하물며 누구나 배급과 월급으로 살 수 없는 북한은 뇌물이 곧 생존입니다. 뇌물을 받지 말고 청렴하게 살라는 말은 간부들에게서 생존권을 박탈하겠다는 무서운 말이고 김정은의 부패와의 전쟁이 절대 성공할 수 없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북한을 움직이는 뇌물 피라미드의 정점에 누가 있습니까? 누구든 죽일 수 있고 바꿀 수 있는 무소불위의 권력을 가진 자가 누굽니까? 김정은이야말로 북한 최고 부자인 겁니다. 물론 김정은이야 따로 몰래 뇌물을 받을 이유는 없습니다. 북한의 모든 돈은 김정은의 돈입니다. 돈이 필요하면 충성의 자금, 당자금을 걷어들이면 되고 더 모자라면 전쟁터에 군인 보내서 사망 보상금을 받아도 됩니다. 장성택 숙청처럼 죽이고 뺏어도 되고요. 방법이야 수없이 많습니다. 최근 위성 사진엔 10개 정도의 김정은 호화 별장들이 새롭게 인테리어를 시작한 모습이 포착됐습니다. 이런 별장들은 자재부터 모두 외국에서 비싼 것들로 골라 사와야 할 겁니다. 이 돈은 과연 어디에서 난 것일까요? 가장 부패한 자가 부패와의 전쟁을 선포하고 사람들을 죽이는 것을 보니 어이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부패와의 전쟁은 정말 북한을 깨끗하게 만들려고 하겠습니까?
생계난에 아우성치는 주민들의 시선을 부패한 간부들 때문에 너희들이 못 산다, 이런 식으로 돌리려는 수작입니다. 동시에 자기 쌀떡을 축내는 쥐들을 죽이려는 심보도 있죠. 큰 쥐가 작은 쥐를 잡아먹는 모습 앞으로도 계속 보겠지만, 사실 북한이 깨끗해지려면 김정은이라는 큰 쥐부터 잡아야 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